나중에 재판에 가서 뒤늦게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고 싶어도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1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고소장을 확보하고 나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선을 생각했을 때 CCTV나 고소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을 보관하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고소인과 만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서 모텔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 동선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방문했던 식당에 문의하셔서 CCTV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나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처리가 늦어지면 보관 기간이 지나서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해야 되고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측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나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애매하거나 내가 착각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고소인이 싫다라는 말은 했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예의상 또는 부끄러워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왜 모텔에 따라 들어온 것이냐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거나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고소인이 성관계를 생각하고 모텔에 같이 왔다 하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싫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잘 결정하셔야 하는데 내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나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 통지를 하는데요. 보통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통지를 받고서야 나에 대해서 고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먼저 경찰관이 나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내용을 나에게 질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내가 질문을 듣고 대답한 내용은 조서에 기록이 되고 또 이 서류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진술을 한 경우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질문 내용을 듣고 잘 대답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가 끝난 후에 경찰관이 조서를 건네주면서 검토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조서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한 내용을 경찰관이 받아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그대로가 모두 다 적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서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긴장을 늦추고 잘 적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다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뒤늦게 발견하신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고 싶어도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잘못 적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조사를 받고 조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강간 사건이 발생할 그 당시에는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고 CCTV도 대부분 없고 피해자와 나의 진술만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피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모텔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랑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손을 잡고 다정하게 들어갔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면 피해자를 약간 강제로 끌고 간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사과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복구를 해보니 그런 메시지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리도 하지 않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출석을 했다가 진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 진술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내가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또 나는 무죄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나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들인데요.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수정할 방법이 없고 이 점 때문에 내가 진실을 얘기했던 나머지 부분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거짓 진술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진실로 얘기한 부분까지 의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 유죄가 선고됐을 때 감형받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내가 한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열람 등사 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